오늘 삼성전자 5% 오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5% 올랐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 정도 구간에서는 뭐 그러니까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위에가 이제 6만 원인데 저기 이제 6만 원을 강하게 뚫고 과거 고점 8만 원, 9만 원까지 단기간에 갈 수 있느냐 요건데 뭐 가능성은 있겠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아까 말씀하셨던 실적과 관련된 쪽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 변수가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쫙 정리를 해보고 투자 전략도 업데이트 해보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시장의 매수세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삼성전자의 5% 상한가도 인상 깊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5% 상승하는 날이 그렇게 최근에 뭐 흔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반도체 쪽에서의 뭔가 반등 분위기는 있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는 거기에 편성을 잘 못하는 모습이었고 네,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그나마 오늘은 또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 뭐 최근에 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을 거고 네. 오늘 이 수급도 보면 그 지난주 수요일 제가 이제 우리 연합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반도체하고 반도체 이게 동시에 이렇게 잡히는 게 오래간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좀 의미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나름 괜찮았던 것은 사실은 시가총액 이렇게 가장 큰 섹터인 반도체가 움직이면 네. 그동안 좀 올랐던 섹터 특히 뭐 조선이나 방산이라 뭐 이런 섹터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반도체가 쉬는 사이에 올랐던 업종이잖아요. 네. 좀 쉬는 시기 마련이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못 갈 때 그들이 갔고 네. 반도체가 또 움직이면 그들은 좀 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뭐 방산 쪽으로도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고 네. 조선 쪽에서는 특히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그동안 좀 트럼프 트레이드로 주도했던 두 업종도 꽤 밀리지 않고 망사는 밀린 게 아니죠. 사실 오늘 완전 불을 뿜었죠. 네, 오늘도 불을 뿜는 그런 하루였다는 것이 야 반도체가 움직였는데도 다른 섹터들도 같이 좀 버티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쫙 확대시켰던 네. 알테오젠의 힘까지 해서 바이오까지도 막판에 움직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그래도 주 초반에 시작 치고는 꽤 괜찮았던 흐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참 삼성전자도 불을 뿜어줬을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계약 소식 들려왔죠. 뭐 조선 쪽에서 수주 소식 들려오죠. 방사는 유럽 쪽에서 또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 같이 잘 갔었던 그런 오늘 하루였고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이 쉴 때 저희 버티고 네. 미국이 올라가니까 더 가고 네. 뭡니까? 강세장, 이제 좋은 장, 네.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온다. 미국 제끼고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작년에 그렇잖아요. 세상의 진리가 언제까지나 뭐 쩌리로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변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또 그런 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바닥을 찍었느냐, 바닥 찍고 이제 미국도 이제 쫙 올라오느냐, 그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또 미국 좀 오르다가 또 출렁인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또 이제 시초가하고 또 여러 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쪽들은 여전히 그쪽이다라고 보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반도체 턴하면서 움직이는 시장의 파장을 보게 되면
국장이죠. 예, 국장이 제일 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2600선 약간 지난번에 저희가 뭐 급하게 한번 하락했었을 때 예.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빠지기 전에 지수대가 2610 한 20 이 정도쯤이 됩니다. 거기를 이제 또 다시 막 또 시도를 하는 과정들이겠죠. 근데 이거는 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거기 또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왜 설레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발 중에서 가장 큰 발, 설레발. 예. 이거만 없어. 또 여기 올라가게 되면 또 무슨 뭐 3천 얘기 막 나오는 거 그거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반도체 쪽도 막 말씀드리다가 제가 조금 좀 그런 게 이렇게 설레발 치면은 또 이거 이러던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주 병원한 투로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또 주가 올라가게 되면 이러잖아요. 또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참아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와 방송했을 때는 이렇게 급등했던 날 오히려 좀 캄다운을 시켜주고 좀 네. 더 올라가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돼야 된다라고 좀 이성을 찾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야 예. 계속 가더라고요. 제가 난리를 치면은 네네. 제가 난리 치면은 자네 왔는가 이게 나와가지고 자네 그렇게 떠드는가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돌을 닦는 심정으로 반도체를 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의미 있던 거는 현물 매수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사게 되니까 지금 9월 달부터 지난 9월 달부터 지금 연속으로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한 8개월째 계속 매도가 들어오는데 3월 달 이렇게 되면은 올해 이번 달은 현물 매수로 반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외국인들 한국 시장을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요거마저 돌려주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근데 외국인들 선물 얘기는 이제 조만간 매수가 들어올 만한 시점이었었죠. 계속 누르다가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좀 갈 듯 말 듯 된 쪽이다 보니까 오늘 선물 매수 들어온 거는 나쁘지 않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딱 뭐 될 만한 때로 잘 들어와서 된 것 같은데 이제 레벨이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2600선 잘 지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강세 쪽은 뭐 반도체부터 요거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 방산 이쪽의 종목들이 뭐 물론 이제 아닌 쪽도 있겠지만은 여기 같이 압축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강하고 특히 한국항공우주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게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게 더 많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악재 비슷한 거 나와도 상관이 없네요. 그냥 계속 가네요. 뭐 오늘 또 헬리콥터랑 드론이 부딪히는 뭐 이런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그냥 가기 시작하고 조선 바이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강세 업종을 만드는 배경들은 외국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전히 내 베팅하겠어라고 하게 되면 계속 간다는 거 무슨 뭐 PBR 무슨 9배 10배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는데 왜 사느냐에 대한 배경들 이런 게 또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들은 또 이제 알테오젠이 턴하다 보니까 근데 이 알테오젠이 이번에 나온 게 아스트라제네카 2건인데 그것도 다 영국 지사랑 자회사들이 다 따로 있는 쪽들인데 이건 기대를 안 했었어요. 안 했던 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이런 게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면은 약간 바이오는 세로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확장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로 큰 게 하나가 더 나올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통신 쪽도 의외로 강한 모습들이고요. 원래 시장이 반도체 강할 때 통신은 경기 방어주 뭐 이런 데 안 움직이던데 의외로 오늘 통신은 항상 다 강했더라고요. 과징금 뭐 생각보다 적대나 뭐 그러는데 뭐 그런 것 같고요. 원자력은 한국의 민간 국가 이게 지금 지정이 됐다고 하면서 그렇죠. 이게 원자력 그러니까 에너지부에서 지정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국무부가 아니라 국무부에서 지정했으면 이건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무슨 뭐 반테러 국가라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약간 좀 노이즈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런 쪽 같고 LNG 쪽 약했는데 뭐 주도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2차 전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나왔던 현상이었습니다. 참 강세 업종 중에서 뭐 방산이나 조선 보면 외국인들이 사고자 마음을 먹으면 진짜 계속 사는구나라는 거를 참 느끼는 요즘인데 삼성전자가 5% 올랐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되게 단순한 질문이면서도 두 분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기박지 마시고요.
오늘 삼성전자 5% 오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정답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뭐 저기 수급이 때문에. 아이,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아니 진짜 뭐 아니 근데 삼성전자 5% 올랐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것이냐 그게 네.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네. 그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니까 네. 또 드리는 질문이기도 네, 하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회복 근데 이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상승률이 좀 상이한 걸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메모리랑 이제 그 낸드 쪽 업황이 네. 좋아지는 것 때문에 반도체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HBM 쪽에서 아주 큰 돈을 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레거시 업황이 제일 좋아질 때 임팩트가 있는 거는 삼성전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비로소 이제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모 언론사에서 이제 6월 정도면 이제 퀄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네. 오늘 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죠. 이게 트렌드포스에서 지난주 후반에 사실은 이 기사는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이제 반영이 된 건지 사실은 참 타이밍상으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오늘 뭐 언론사에서 어쨌든 6월 달에 이제 된다. 뭐 이런 뭐 품질 그래 점수를 매겼는데 거의 90점, 90 몇 점 뭐 이렇게 나오면서 또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가봐야 되는데 저런 네. 기사 음, 작년에도 몇 계속 번 본 나왔죠. 느낌이어가지고 네, 계속 나왔습니다. 김 기사입니다. 네, 계속 나왔죠.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김 기사인지 뭐 이 기사인지 아, 자꾸 모르겠지만 받아주지 마세요. 아, 정말. 어쨌든 펀더멘탈만 보자. 네. 펀더멘탈만 보자라는 거고 우리가 그 앙드레 코스탈론인가요? 그 책인가 그 있잖아요. 주인과 강아지가 산책할 때 때로는 강아지가 앞서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뒤에 나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같이 도착하고 뭐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레거시 반등에 따라서 반응은 조금 늦었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업데이트를 제가 하나만 해온 게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적이 이제 레거시 쪽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도체는 더 이상 이제 뭐 가격 조정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그림이 23년도부터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란색이 반도체 업종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구간에 작년도 상반기에 보시면 여기 좋아질 때 반짝 올랐다가 결국에는 이 꺾이면서 작년도 하반기 올해 연초까지 계속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빠지면요. 앞으로 반도체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생각만 하면 기대감으로 이건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최근에 뭐 철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뭐 딱히 엄청나게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뭐 중국에서 공급 좀 줄인다고 하고 네. 뭐 이러니까 철강 가격 일부 관세 영향으로 또 튄다고 하니 기대감만으로 바닥에서 막 20-30% 올라오는 것처럼 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노란색 이 그래프가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고 최근에 DDR5라든지 낸드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고 물론 주가의 이제 탄력은 밑에 있는 소부장들이 훨씬 더 화끈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면 삼성전자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인데 작년도 하반기에도 우리가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20년도 이후에는 50%가 거의 매도의 클라이막스였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뭐 50%를 물론 살짝 깼다가 49.9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저 외국인 지분율의 50% 그리고 이번에 자사주 소각 뭐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구간에서는 뭐
그러니까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 같고, 네. 문제는 이제 위에가 이제 6만 원인데 저기 이제 6만 원을 강하게 뚫고 과거 고점 8만 원, 9만 원까지 단기간에 갈 수 있느냐 요건데 그렇게 지금 뭐 단기간에 뭐 거기까지 막 바라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적어도 하방은 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면 반도체 섹터의 업황이 여기 구간에서 뭐 박스권 하단은 막힌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돌아서는 그런 그림은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나. 다만 시간이 좀 천천히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부분 정도로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팀장님의 현답 들어봤고요. 이제 대표님의 현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일단은 뭐 당연히 수급적인 이슈는 당연히 뭐 있는 거고, 뭐 GTC로도 물론 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레거시 반도체 반등과 관련해서 메모리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그 인상 깊다면 인상 깊다는 포인트거든요. 관련해서 그러면 실제로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 특히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도요. 지금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꼭 총정리는 제가 합니다. 네. 네. 요즘 보고 있다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혹시 차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미국의 기술주 중에서도 제일 세요. 그러니까 제일 세다기보다 참 지지할 때 잘 지지하고 느낌상으로는 엔비디아보다 더 셉니다. 예. 네, 자리상으로는요. 하락했다가 물론 지난번 분기 실적 때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더 밀렸다가 한 폭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지켰어요 밑에를요. 그리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게 과연 뭘 의미할 것일까 라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잘 모르지만 해외 업체 쪽에서 또 아는 쪽에서 키옥시아 아시죠? 네.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뭐 상장하고 나서 지금 올해까지 하게 되면 80% 올랐습니다. 왜 랜드 업체가 왜 거기까지 올랐을까? 난야 테크놀로지라고 하시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밑에 있는 또 메모리 업체 50% 올랐습니다 오늘 올해. 왜?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솔직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바톤 터치 갈수 돌을 닦는 심정으로 얘도 뭐 설레발 없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고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온 얘기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트렌드포스에서 나왔던 메모리 가격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예. 그래서 2월 달에 낸 거랑 3월 달에 2월 달 같은 경우는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 QLC를 보나 그러니까 낸드 쪽에서는 MLC를 보나 QLC를 보나 다 그냥 비슷한데 조금 더 그 적증 많은 QLC 쿼드 레벨 셀이죠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더 많이 오를 거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의 전망치가 2월 달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된 측면들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변경률로 보게 되면 지금 디램하고 낸드를 봤었을 때 낸드도 지금 하반기 때 올라온다고 보지만 디램 쪽들이 4분기까지 가게 되면 변경한 걸로 보게 되면 29%나.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가파르게 턴한답니다 지금 얘기가. 그래서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HBM 신경 쓰다 보니까 디램에서 투자를 안 한 것들에 대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게 지금 나오게 되면 요런 게 바뀌다 보니까 잠깐만 메모리라고 하는 모듈이 아니라 커머디티 같은 경우도 이거 가야 될 때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외국인들이 샀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또 트렌드 포스 자료를 그렇게 뭐 이제 신뢰는 하지 않는다고는 하긴 합니다만 네, 근데 분위기상으로 뭐 맞춰 가도록 하겠죠. 예, 근데 이걸 보고 모건 스탠리는 이제 반성해야겠죠. 반성문 이제 조만간 쓰러 와야 될 거고, 예, CT 그룹이 이러면서 이런 거 볼 텐데 그렇게 맞춰갔으면 좋겠고요. 핵심적인 질문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나냐나 그 나머지 키옥시만큼 안 올랐느냐 라는 쪽들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나왔던 것들이 메모리 모듈 쪽이 먼저 올랐고 네. 모듈 움직인 다음에 커머디티가 뒤로 확산되는 과정들이 나온다. 왜냐면 직접 모듈을 올라가는 건 이제 조립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이게 진짜 갈까라고는 의문들이 지금 풀리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 게다가 또 수요 부진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는가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그렇게 안 따라오는 걸로 보는데 라고 하지만 지금 막상 보게 되면은 일단 재고가 많이 빠지는 게 확인이 됐죠. 그동안은 재고 축적으로 갔다가 이제 잘 팔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오늘 나온 중국의 소매 판매 보게 되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네.
4%대 급증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들 보다 보니까 게다가 오늘 중국에서 나왔던 소비 진정책 보고 깜짝 놀랐죠. 이제 IT 기기까지 확 확산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돈 푸는 거 보니까 중국이 진심이다. 라는 걸로 보게 되면 일단 핵심이 요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딥시크와 중국 정책의 변화. 요게 수요의 한 축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엔비디아의 H20 지금 누구 하나가 다 가져가가지고 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뭐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의 변화가 나와서 그걸 좀 약간 수요를 자극시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급반전이 됐다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온다는 것들 보게 되면 메모리 가격에 대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뭐 삼성전자 선호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때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뭘 봐야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보는 게 맞지 않아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누가 삼성전자를 선호하는가요? 주어가 누구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5%, SK하이닉스 1.몇 %라고 네, 네. 하게 되면 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더 많이 올랐느냐라는 그런 쪽에 대한 변화로 보는데, 예. 단순하게 메모리 업황 돌아갈 때 그나마 시장 점유율 1위 쪽들이 더 수혜를 받을 거지고 많이 빠졌다가 뭐 밸류메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네,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이번에 GTC 2025에서 예. 또 HBM3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뭐 나오게 되면 뭐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가능성은 있겠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아까 말씀하셨던 실적과 관련된 쪽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 변수가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네, 이거를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기회가 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여전히 갖다 붙이는 혹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파운드리가 한 2조 넘게 적자를 받게 되면 올해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 올해 6조 이상 적자입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30조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나온다. 그러면 6조면은 꽤 커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줄일 수 있을 만큼의 수주가 나오게 되면 이게 플러스 업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럼 적자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실적이 호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시나리오고,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 파운드리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 그 경로가 턴하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실적의 EPS 상향들이 생각보다 느리게 갑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보급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이거를 재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 돌아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포함시키고 하이닉스도 같이 보는 게 맞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잘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얘기가 저희가 되게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메모리 업황이 이제 바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으면은 이번에 소부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부장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는 또 잘 보시게 되면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탄력들을 봤을 때 중국이 있습니다, 뒤에. 내가 중국에, 그러니까 지금 작년 하반기에도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적이 생각보다 메모리 업황인데 좋았어요. 업황을 받게 되면은 같이 빠져드는데 오히려 실적은 이건 턴하네. 자세히 찾아보게 되면 이게 중국 쪽으로 장비나 소재나 이쪽으로 나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훨씬 선방을 했던 실적이더라고요. 그런 종목들 잘 보게 되면 어제나 그리고 지난주부터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 봤었을 때 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강하다는 얘기는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우위를 보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메모리까지도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 이런 또 징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실적만 딱 본다 그러면은 거기다 플러스 업을 더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 쪽에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다 끌어당겨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다 막혀버리고 그러면 한국 쪽에서 수입해다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업이 나왔고 업황까지 돈다 그러면 더 업사이드가 커지겠죠. 키워드는 중국 매출 큰 중국 소부장 쪽들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과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투자 키포인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장선으로 또 이번 주에 그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여쭤보긴 할게요. 팀장님, 그 엔비디아 GTC 있잖아요. 네. 여기서 혹시 팀장님께서는 관전 포인트 뭘로 보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좀 정리 가능할까요? 그 GTC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준성 연구원님께서는 또 자율주행 말씀 또 하셨을 것 같아요. 테슬라 뭐 FSD 이야기하고 하셨지 않았나? 앞에서는 GTC까지 네.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자율주행 쪽 이야기 하셨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자율주행 얘기를 좀 했죠. 주로 예, 많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들, 물리적 세계에서 AI의 적용과 발전 이런 부분도 한 카테고리가 이번 GTC에서 다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에이전틱 AI, 뭐 비서 AI 비서 관련된 부분들이 뭐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피지컬 AI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관심은 로봇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저는 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할 만한, 운전 대신해주고 네, 좀, 일 대신해주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직원들하고의 관계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있으면 조직 관리가 사실은 되게 좀 피곤하거든요. 네, 네. 제 업무 주식 보고 대표님하고 오늘 저녁 가서 이야기 나눌 거 보는 거는 저 피곤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직원들을 이렇게 뭔가 하는 거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저희 그 로봇이 있다면 저는 시장 좀 보면서 오늘 저녁 방송 준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복제 인간을 하세요. 복제.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그래서 그 로봇 있으면 저도 좀 같이 다, 살게요. 다 힘드신 거네 지금. 로봇 3마리가 그러면 세 마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이 많고 빨리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이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3월 31일 이후로 공매도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래도 많이 오른 기업들, 그러니까 밸류가 낮지 않은 기업들은 왠지 공매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시장에 좀 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대상 중에 하나가 어쨌든 로봇은 숫자보다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3월 말 이후 4월부터는 혹시라도 숫자 없는 기업들한테는 그런 포지션이 들어올 후보군 중에 이제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도 좀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실적을 내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이렇게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은 사실은 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손이 중요하고, 네. 예. 손이 뭐 이게 좀 움직여야지 이 관절이 이제 그렇죠. 마디마디가 중요한데,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기업이 또 있거든요. 손과 관련된 기업이. 그리고 이제 이 로봇이 막상 중국의 유니트리를 데려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2시간 뭐 있으니까 방전돼 버리고,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작동시킬 수 있는 배터리 뭐 이 정도가 로봇에서는 일단 가볍게 보면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 근육에 해당되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액추에이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그래도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좀 있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해본 기업이 있고, 아직까지는 로봇 분야긴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쪽을 안 해본 기업, 아직 못 해본 영역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영역을 좀 한번 해보시고,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앞으로는 집에 아까 한 마리라고 3마리라고 표현하셨는데 한 대씩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갖춰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방산이 최근에 강한데, 우리가 좀 젊었을 때 봤던 터미네이터 같은 이런 그런 사실은 인간병기? 방산에서 인간병기가 핵심 나중에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려면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이 GTC에서는 또 어떠한 뭐 좀 그림들이 나와줄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 중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좀 해본 기업과 안 해본 기업은 앞으로 3월 말 이후에 공매도가 이슈가 생겼을 때도 그래도 거기에서 좀 버틸 수 있는 뭔가 펀더멘탈이 있지, 막연하게 그냥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덩달아서 올라온 기업들은 좀 명암이 그렇죠. 네. 이제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 이제 누가 이제 진궁인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 4월 달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GTC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어쨌든 보는 영역은 로봇 중에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하는데 어떤 부분이 나올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GTC 관련해서 좀 유익 있게 보는 관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거의 뭐 초반에는 그냥 뭐 다들 그냥 뭐 홍보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다 업체들 나와가지고 같이 우리랑 엔비디아랑 협업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다가
주 후반 가게 되면 이제 그분이 오시죠. 기조연설은 예. 그분이 하십니다. 후반에. 네. 그래서 딱 마무리 딱 멋있게 지겠죠. 예.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초반에는 나머지 업체들이 하는 얘기 특히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영진 다 총출동합니다. 네. 예, 뭔가 사활을 걸어야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얘기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중반 전에는 삼성전자가 사활을 거는 소캠 이쪽이 뭔가 좀 그러니까 CXL이 아니라 이제 소캠으로 간다고 엔비디아랑 거의 약간 좀 합의를 보는 분위기예요. 이거는 NVL이라고 하는 링크죠. CXL은 또 그들이 얘기하는 링크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이 하게 되면 그쪽에 좀 테마가 붙지 않나 뭐 이런 걸로 바라보고 있고 네. 이거 조금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윤순환 선생님 나오면서 얘기할 때는 그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쪽들 그리고 또 AI가 직접 작년에 처음 보여줬고 어떤 걸로 확산 그러니까 어디에 무게를 실느냐가 다를 것 같은데 작년에 실은 게 로봇 쪽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이번에도 또 로봇 쪽 얘기할까 그거보다 무게가 어디 실리느냐가 다를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겠고 다른 거 얘기할 것 같아 느낌이 이번에는 올해는 좀 다른 것들 뭐요? 모르죠. 그거는 저는 젠슨한 그러니까 어떤 폼팩터 개념으로 다른 그렇죠. 거요? 그러니까 뭐 자율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 말고 예. 새로운 거를 좀 얘기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게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엔비디아가 계속 보여주는 것 중에서 작년에 강조했던 게 피지컬 AI고 네. 이번에는 신약 개발 뭐 이런 것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좀 강조를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또 할 수 있게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게 열리지 않나. 뭐 투자 아이디어는 열어놔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일단 보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주 전인가 한번 또 쭉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원가에 차지하는 55% 정도까지 되는 게 이제 하드웨어이긴 한데 예. 하드웨어는 중국한테 다 먹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중국이 이제 얼만큼 똑같지 않습니까? 중국이 전기차를 완성하게 되면서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하고 쫙 만들어 놓고 지금 오늘 아까 보니까 샤오미의 SU7 네. 이게 지금 1, 2월 동안에 테슬라를 보다 넘게 팔았대요. 그 샤오미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인가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테슬라 넘게 팔고 있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하나 한다 그러면 하드웨어 쪽은 완전히 꽉 쥐어짜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또 가야 될 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한쪽에서 로봇 쪽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도 성과 분명히 나는 쪽들과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마 좀 압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저 액추에이터라든가 그것도 모터 강자들 있지 않습니까? 서버 모터부터 나오는 강자들 네. 이런 것들은 그래가 뭐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근데 잘못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키워댄다 그러면은 M&A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을 로봇도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의 로봇 산업은 그 산업용 쪽은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휴머노이드가 너무 멀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빨리 격차를 채워가면서 우리 휴보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예, 휴보 선생님도 힘을 내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가 되네요. 과연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올까? 이거는 진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진짜로 뚜껑이 열리는 걸 내용물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